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당백의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줄 전문가 두 분,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 기자님, 그리고 육군 상관학교 군사사학과 심호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MC 수가 저희가 4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시청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오징어 게임 마냥 한 명씩 탈락하고 있는 솔로해요, 되게 지금. 오늘 사실 권재관 씨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오늘만 좀 개인 사정으로 해서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기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빠지는 건 자기 마음인데 돌아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서바이벌보다 더 두근거리는 주제. 정말 소리만 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뭔가 뛰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100년을 이어온 강철의 계보, 전차의 위대한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 전차만큼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진 무기체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귀청을 정말 찢을 듯한 이 엔진 소리. 화끈한 이 정밀한 포격. 그럼 막 뭔가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느낌에. 그래서 이게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전차를 흔히 이제 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유래가 있다면서요? 이게 영국에서 1차 대전 때 먼저 시작이 됐는데 네. 원래는 탱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랜드쉽이었어요. 랜드쉽? 육상 전함이. 모든 적의 기관 총탄이나 이런 걸 다 견뎌내면서 전함같이 오. 간다. 오, 멋있어. 벌써 다 멋있어. 이거였는데 오, 예. 이거 이제 전선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사방에 독일군 스파이들이 득실득실. 이걸 이제 전선까지 옮겨야 되는데 뭘로 옮기냐? 무슨 명목으로 옮기냐? 네. 물탱커 옮긴다고 하자. 물탱크? 우리가 그냥 물탱크. 그렇죠. 그냥 트랙터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그렇지. 같은데. 뭔가 이게 무기에 사용될까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요. 개발할 때 남들한테 안 들키도록 암호명으로 이제 탱크를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꼽힐 만한. 그러니까 전차가 사실 인류의 어떤 전쟁의 역사에서 네. 이게 1차 대전은 정말 그 참호 하나를 뚫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호는 도저히 뚫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전차가 등장하고 나서 이 전차를 집단으로 운용하는 어떤 그런 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정말 이제는 참호를 뚫고 기동전을 해가면서 전쟁의 어떤 승패를 확 뒤집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차가 새로운 무기구나, 앞으로 이 전장을 지배할 무기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차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차는 한 대, 두 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단급으로 혹은 뭐 군단급으로 편성해서 대규모로 운용을 한다면 네. 적에게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줄 수 있고 그쵸. 거기에 기습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전선을 무너뜨린다라는 인식이 2차 대전 초반에 독일의 전격전으로 확 퍼지게 됩니다. 네. 지상전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보병이었는데 보병이었죠, 이 시점부터는 이제 전차가 지상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차는 정말 다양한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 6.25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압록강 건너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중공군의 기습 때문에 안 되겠다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 올라왔다가 청천강 이남으로 내려갑니다. 네. 철수작전을 하려면 철수하는 부대들을 엄호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전차입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미일 기병사단의 2개의 대대 그리고 공병까지 더해가지고 전차로 이루어진 특수임무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특수임무부대가 청천강에 있는 교량을 딱 지키면서 그 측방도 막아주면서 아군의 철수를 엄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쉽게 말하면 몸빵을 해주는 겁니다. 다 막아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 아군들을 계속 살렸고 네. 중공군은 당시에 이제 전차를 깨부실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루 이상을 계속 전차가 버텨주면서 아군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일 이병사단 참모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트이나 셔먼과 같은 전차가 없었더라면 아군은 거기서 괴멸됐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정도로 전차가 공격용뿐만 아니라 예. 방어 혹은 철수 작전의 구심점으로도 사용됐다. 이게 보병들한테 물어보면 네, 우리 편의 전차가 있고 없고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그렇죠. 네. 진짜. 일단 우리 편에 전차 있다. 그럼 왠지 모를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네.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격력이 생긴 거고 방어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생긴 거니까. 네. 자, 어쨌든 이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차에 이게 계속해도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차의 매력에 푹 빠진 분이 마니아 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 일이 제 취미라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의 마니아군요. RCSR. RC 탱크 마니아. 충남 당진이네요. 진짜 많으시네. 프라모델의 그 정교함 있잖아요. 정교함하고 RC 제품들의 이 움직임, 기동성이 너무 좋아서 그게 두 개가 결합한 그런 제품이 RC 탱크라고 적합하다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RC 탱크를 좋아하는 박문규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컴퓨터에다가 무슨 뭐 교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와, 저런 거 직접 만든 거예요? 거의 목수 수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여기가 RC 탱크 모임이에요. RC 탱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전시장 만들어 놓고 주행장 만들어 놓고 같이 즐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에이 포탄. 자, 왜 이래? 갑니다. 갈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 탱크들이. 아,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저 왜 그렇게까지 그러지? 못 보고 색깔이 뭐야? 달라서. 뭐지? 그러니까 뭐 독일군 4호전 야, 옛날 역사를 다 초월했어, 지금. 아, 그 초월했어요? 네. 마니아 많으시네. 한 달에 다 모였어요, 진짜. 저기서 뭐 전술훈련 해도 되겠는데. 와. 워게임 해도 되겠어, 저기서. 선두 출발하는 건 뭡니까? 이 탱크는 뭐예요? 와, 여러분. 저거 M1이네, M1. M1이에요?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와. 두 번째 쫓아가는 건 티거 같은데. 네. 근데 움직임 같은 거는 진짜 탱크 같나요? 진짜 똑같아요? 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가볍죠, 약간. 그렇겠죠. 그건 있겠죠. 아니 근데 약간 소리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요. 예. 탱크라면 저런 모형을 어떻게 넘어가고 저런 지형은 또 어떻게 지나갈지가 궁금하죠. 아, 그래요? 그럼 탱크끼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바이벌 뭐 이런 거 한다는 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포가 안 나가잖아요, 저거는. 아니 근데 근데 아마 그 못 쏘는 레이저 게- 센서 같은 거.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뭔가 멈추고 막 아, 이렇게. 하나에 지금 있네. 오, 쏜다. 근데 쏘는데 뭐야? 앞뒤로 움직여. 뭐야? 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 쟤도 다 나갔구나, 뭐를. 아, 디테일 진짜 잘해. 우와. 우와.
아, 배터리가 지금 붙었어. 어? 저 정도까지. 뭐야? 저 사람은 여기 있어요. 언젠가 일로 와야지 왜 저기 가 있어요. 아, RC카 마니아니까. 아, 이것도 탱크도 관심이 있군요. 네, 물에 안 들어가세요. 물에 안 들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면서요.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있으시군요. 아. 이렇게 어린 애도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보통은 배트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좋아하는 탱크는 티거1이랑 M1A2요. 티거는 그 배트할 때 유리엑스 좋고 M1A2는 그 성능이 좀 좋아요. 탱크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원래 이제 뭐 보통 주행 능력은 RC카가 더 낫고 디테일은 뭐 프라모델이 더 나은데 근데 이 탱크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조하거나 이런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뭐 도색하고 개조하고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RC카를 좋아했는데 RC카를 통하다가 이제 RC 탱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C카보다 보니까 이제 궤도 운전하는 것도 폭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된 거거든요. 애들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여성분이 탱크 좋아하는 건 난 진짜 처음 보네. 근데 아까 이 여성분이 가져온 전차는 데드론 컵도 해놨어요. 네, 다 올려놨어요. 네. 철망에 쳐져 있어요. 네. 속도는 느리지만 그 궤도 움직임하고 포탑도 그렇고 그 실제 전차하고 움직임을 많이 흡사하게 만들어 나갔고 이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게 조금씩 꾸며가는 재미 그런 재미들이 있죠. 궤도 움직임이라던가 그리고 남자라면은 뭔가 그런 묵직한 철맛을 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뭐 RC카라던가 뭐 헬기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 비교적 안전하고 좀 차분하게 놀 수 있는 게 이 탱크더라고요. 탱크를 좀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도 탱크를 타셨나요? 아, 저 보병입니다. 근데 진짜 전국에서 다 모이셨어요. 저분들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탱크는 묵직하면서 그런 낭만이 있어요. 요 웨더링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요게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처음에 사면은 이게 처음에 무슨 색이죠, 얘가? 그냥 파란 색깔이에요. 그냥 파란 색깔인데 예. 그냥 파란색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눈 버전이잖아요. 겨울 겨울 버전. 아,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 위장 색깔을 칠하고 네. 위에 흰색을 칠했는데 흰색 칠하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발라요. 네. 오. 머리 바르는 거. 네. 뿌린 다음에 따뜻한 물로 붓으로 긁어내면은 자연스럽게 그 페인트가 지워지는 느낌이 나요. 오. 자연스럽게. 잘 보시면 여기 녹슨 자국들 있거든요, 이런 거. 녹슨 자국들. 이런 거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너무 놀라워요. 아, 녹슨 것도 있어요? 와, 저 정도면 너무 굉장히 훌륭하다. 뛰어난 거. 그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디테일을 다 살려놨잖아요. 그죠? 저거 다 살린 게 진짜 네. 보통이 아닌데. 네,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 탱크는 가장 유명하죠.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타이거 1이라는 전차예요. 뭐 방호력이라든지 공격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 좀 특이하게 이 앞에 정면 장갑이 100mm나 됐어요. 웬만한 연합군 전차들이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그런 전차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M4A3 셔먼이고 현재 모양은 초기형 버전이에요. 계속 미군은 여러 대의 탱크를 만들지 않고 요 모델을 갖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2차전 내내. 그 이 전차는 우리나라 6.25 때도 와서 그 전투에 참여했던 전차기도 하고요. 안정성이 되게 뛰어난 전차. 고장이 잘 안 나고. 아, 그래요? 네. Sherman and Patton tanks figured prominently in halting the Chinese attack and in the counterdrive that led to the recapture of Seoul.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군비를 상당히 감축을 했어요. 그 탱크를 개발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노력하지 않았었는데 2차 대전 터지면서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기술력도 많이 딸렸어요. 대신에 물량으로 계속 유럽에다가 계속 보냈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이 있었던 전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차는 우리나라 6.25 때 북한군이 소련에서 제공을 받아서 침공할 때 썼던 그 전차예요. 이건 무슨 전차입니까? T-34 소련제인데 북한도 이제 이걸 썼고 예. 우리나라 군에서는 굉장히 무서워했었겠네요. 우리가 당시에. 전차 공포 전차를 처음 봤죠. 네. 그치. 그러면 처음 본 게 저거예요? 네. 네. 북한군의 첫 전차이기도 한 거고. 그렇죠. 네. 6.25 때에 굉장히 우리한테 공포를 줬던. 네. 예. 소련이 이 T-34를 북한에 줬다는 것은 공격해서 들어가라는 의미인 그치, 거잖아요. 그런 거죠. 방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밀고 들어가라 이거죠. 그렇죠. 네. 어떤 전차가 제일 좋은 전차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 나라 지형에 맞게 개발된 전차가 가장 좋은 전차라 생각이 들어요. 그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그 소련 쪽에서는 땅이 봄, 가을 되면 다 진흙을 바뀌잖아요. 푹푹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은 일단은 크기가 작고 가볍고 궤도를 보시면은 평평해요. 그만큼 덜 빠지게 돼 있겠죠. 덜 빠지게 만들어 놨고 요 휠도 바퀴도 아주 심플합니다. 크게 만들고 이물질이 배출하기 쉽도록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이런 전차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경우에 문제가 많았겠죠. 진흙이 들어가면 빠지지도 않고 겨울 같은 경우 얼어버리면은 다 망치 해머로 깨서 뜯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그 전쟁이 어디서 어떤 전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전차의 활용도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전차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또 같아요. 나라별로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요구를 또 하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전차를 만들어달라, 이런 맞습니다.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좋은 전차들이 이제 또 수출도 되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 전차는 독일 레오파드 2 A6라고 해요. 현재 나토군 주로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원탑이고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지금 유럽에서 많이 붙고 있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 서방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망신살이 톡톡히 뻗친. 근데 이번에는 전차들이 다 망신살을 뻗죠. 모든 전차가 다 망신살이 그렇겠죠. 뻗쳐. 누구 하나가 문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그때 저기 들어갈 때 게임 체인저다 그러고 들어갔고요. 뭘 체인지? 아무것도 안 되고. 뭐만 들어가면 체인지 하나? 그놈의 전쟁이? 네, 이 전차는 M1A2 미군 전차죠. 미군 거. 가장 인기가 많아요.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눈에 익은 전차고 또 무방국인 미국 전차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도 거의 얘도 최강이죠. 레오파드랑 거의 같은 급의 상당히 좋은 전차긴 한데 M1A2는 걸프전 때 처음 들어갔죠. 처음 이제 전장에 투입이 돼서 여태까지 계속 개량이 됐어요. 이 개량이 그냥 좋게만 개량이 된 게 아니라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개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레오파드보다는 M1A2를 더 쳐주고요. 두 번째는 이 탱크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은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제 생각에는 최강의 전차가 아닐까, 현재까지는. 이게 전쟁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전차가 개발되고 한 거라서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미국은 전 세계를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거, 이 전차는 이스라엘 메르카바 4라는 전차예요. 메르카바 4죠.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쓰는 주력 전차이기도 합니다. 이 전차의 특징은 개발할 때부터 이 전차병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개발했던 전차예요.
그래서 엔진도 보통 탱크도 다 뒤에 달려 있거든요. 이 전차는 앞에 달려 있어요. 해서 앞에서 피격 당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걔가 보호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안에 승무원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사막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부상자 발생할 경우에 후송할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잖아요. 특이하게 이 친구는 이 뒤에 해치가 열려요. 아, 트렁크가 있어요? 자, 요 안으로 승무원이, 그러니까 부상자 후송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살 수 있는 거죠. 보통 탱크들은 인원이 못 하잖아요. 실제 운영하는 인원 말고는. 근데 메르카바포는 그 전장 현장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사람이 안 태울 때는 대신 포탄을 채우겠죠. 이스라엘 전차 개발 배경에는 승무원들 생존성을 가장 높이 염두에 두고 개발한 전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뭐 승진 훈련장에 내는 데서 우리가 뭐 이렇게 시범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한번 신청하셔서 가셔보면 그래요? 실제로 보면 완전 다릅니다. 아, 그렇겠죠. 예, 타지는 못하더라도 근처에 가서 보는 것만 봐도 저 무기가 정말로 무서운 무기구나. 왜 상대방의 공포를 주는가? 왜 우리 보병들은 막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가 진짜 큽니다. 예. 작업 공간이 아주 샌딩 작업이란 걸 하네요. 미쳤다. 직업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직업은 뭐 의사분도 계시고, 트럭 기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 기사님도 계시고, 뭐 아이들도 있고요, 또.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문직 일을 할 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재밌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도색을 의뢰하신 분인데, 아버님 선물로 한번 이 탱크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해병대 시절에 전차를 몰았던 M48이라는 전차를 몰았던 전차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드님한테 차량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도색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와. 나 진짜 같아, 이렇게 보면은. 딱히 저도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봐야지만 느끼는 감정이라서, 이렇게 무한궤도가 막 움직이고, 그 로드아미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지면의 곡면을 따라서. 그런 거 보면은 희열을 느끼지 않으세요, 피디님? 남자로서? 근데 이건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하는데 이유는 다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제 진심이에요. 실제 정비도 하고 주행도 하는 남성적인 매력이 아주 무심 풍기는 밀리터리 무한궤도 마니아입니다. 마니아가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해요. 제일 부러운 거. 예, 예. 진짜 딱 거기까지 가. 예. 저기까지 가. 그죠? 예. 자, 밀당백 이번 순서는 밀리터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격렬하게 토론을 해보는 밀리터리 썰전 밀전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제 주제는 저희가 처음에도 이제 서론에도 이 정말 재미난 얘기를 했었던 이 전차와 관련된 건데, 전차 하면 생각나는 지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 전차를 이렇게 보면서도 느꼈지만 어떤 전차가 좋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지휘관이 그 전차를 가지고 지휘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밀전 주제는요, 역사상 최고의 전차 지휘관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장군, 전차의 신 패튼과 사막의 여우 롬멜입니다. 주제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영원한 라이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떡밥. 영원한 떡밥입니까? 영원한 떡밥. 오늘은 그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패튼과 롬멜 본인들이 직접 빙의를 해주셔서 내가 역사상 최고의 지휘관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지겠다. 선택을 하겠지만 누가 패튼이죠? 예? 네. 심 교수님이 패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좀 불리한데요. 패튼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건 미국이잖아요.
아니 그때 그거는 미국이 승리를 했지만 뭐 패튼과 롬멜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좀 애매하네. 아닙니다. 이거는 뭐 패튼 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패튼을 조지 패튼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세한 기자님이 에르빈 롬멜. 롬멜을. 자 먼저 우선 토론을 하려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패튼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패튼 같은 경우는 네. 19세기 후반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남북전쟁 참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출생을 했지만 남부의 부유한 군인 집안 출신이에요. 부유한 군인 집안.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나는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20대 때 장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쟁 이야기 듣고 우리 할아버지 영웅남 이야기 듣고 나도 저런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VMI를 들어갔다가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요. 웨스트 포인트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약간 난독증 이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좀 학업이 좋지는 않아서 다시 들어가는데 수석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근데 수석 입학해서 들어가는데 1학년 때는 낙제를 하고 유급당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펜싱이 엄청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했던 사람인 거. 사실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또라이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독특한, 남들하고 좀 어울리기보다는 나만의 개성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인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어떻게 보면 군인 관련돼서는 엘리트 집안 출신인 거고 완전히. 그리고 이제 뭔가 타협하지 않고 꽂히는 게 있다면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네. 네. 성향도 약간 좀 국수저적. 수저이고 그래요? 좀 뭐 하여튼 자뻑에 사는 인물이죠. 일종의. 근데 지금 살아온 환경이 지금 그렇네. 뭔가 다 잘 됐어 사실. 보통 이제 전차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차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후방에 위치해 있어요. 가만히. 이 패턴은 특이하게 내 전령들을 데리고 걸어서 함께 이동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전차가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최대 속도 해봤자 시속 8km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두렵잖아요. 총알이 빗받치는데 전차에 탄 것도 아니고 전차 옆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지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차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시간에 상황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유리한 거를 확장시키고 뭔가 이용해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걸어서 전차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시를 계속 이렇게 했다는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패턴이 멋있네요 사실. 아니 그러면 이제 롬멜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 주죠. 롬멜은 사실 융커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은 군인이 엘리트였어요. 초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융커라고 했거든요. 귀족 가문이니까 쉽게 말해서 귀족들이 다 장교하고 장관하는 그런 그렇겠죠. 동네였어요. 얘네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롬멜은 융커 출신이 아니었다. 평민 출신이었다. 평민 출신도 어떻게 가능했지? 그런데 1차 대전에 중위로 참전했는데 이탈리아 전선에서 대히트를 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적은 병력으로 거의 이탈리아군 1개 사단을 포로로 잡아버리는 그런 수완을 보여요. 지휘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석했어요. 그리고 적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들의 능력의 차이를 굉장히 빨리 간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롬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될 것 같은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감한 실행력. 굉장히.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배했어요.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히틀러가 대두되면서 히틀러의 눈에 롬멜이 띕니다. 그 어린 약관의 나이에 고병전술이라는 책을 써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약간 교과서 같은 거네. 지금도 근데 있다. 이게 아직도 이게 거의 뭐 먹혀요? 레전드 전설 이제 교범처럼 지금도. 꽤 오래된 건데도. 네. 그렇구나. 그런데 히틀러를 따라다니다가 롬멜이 누굴 봤냐? 당시에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갑전에서는 롬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하인츠 구데리안이 전차 부대에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거기에 매료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군이 재건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롬멜이 히틀러한테 부탁을 해요. 나 기갑 부대로 보내주세요. 저게 내일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죠. 패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왜 미국이 참전 안 하느냐 하고 혼자 계속 이제 막 속을 이제 막 썩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17년에 이제 들어가서 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 17년 중반에 이제
사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그 지휘부가 딱 들어갑니다. 네. 그때 패튼이 따라 들어갑니다. 총사령관 퍼싱의 부관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우고 싶어서 간 건데 할 일은 뭡니까? 행정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못 참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전차 여단 창설의 주도 역할을 합니다. 42년도 그러니까 이때 미군이 북아프리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군단이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군 수뇌부가 느꼈죠. 아, 전차 군단을 우리가 중요하구나.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때 이 캐서린의 참패가 네. 미군이 생각하는 건 이상이었어요.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우리 병사들이 싸울 생각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군단을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차를 누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패튼이 적임자다. 그래서 패튼을 이제 이군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패튼이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시키면서 적의 부대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단순히 전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보병하고 포병하고 어떻게 협동해서 잘 싸울 수 있는지 좋은 군대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튼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시칠리, 그다음에 나중에는 유럽 전역까지 이제 활약을 하면서 패튼 하면 이제 기습, 그다음에 속도전, 기동력, 예, 대규모의 이제 물량으로 정면 돌파, 뭐 이런 어떤 나름 그 당시에 전차의 신 이런 별명을 얻으면서 저돌적이고 예, 미군 혹은 이 서방의 군대에서 전차 지휘관 하면 누구냐? 패튼이다.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냐? 패튼이다. 나 패튼 너무 멋있는데요? 얻게 되는 거죠. 패튼 멋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롬멜이 첫 번째로 수완을 보였던 게 뭐냐면은 1940년에 독일의 프랑스 침공이다. 여기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독일군 기갑부대가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는 뮤지강이라는 데를 건너야 돼요. 네. 아르덴스플진에서 뮤지강이라는 데를 넘어야 돼요. 그때 당시 프랑스군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뮤지강을 건널 때까지는 한 3, 4일이 걸릴 거다. 라고 했는데 당시 거기 도착했던 독일군 부대 중에 제7기갑사단 사단장이 롬멜이었습니다. 도착한 그날 저녁에 뮤지강을 가장 먼저 넘는 부대거든요. 상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오죠. 빨리 했죠. 전쟁에서 그래서 가장 이때 필요한 것 중 하나죠. 유령사단이었어요. 유령사단이 거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일단 딱 건너고 봐서 딱 봤는데 연합군, 프랑스군 전차도 있고 영군 전차도 있는 거예요. 연합군의 강력한 전차 앞에서 딱 정지해요. 모든 독일군 기갑부대들이. 왜 나가면 깨질 것 같거든.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롬멜이 모든 기갑부대 뒤에는 대공포 부대가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대공포 부대에 뭐가 있냐면 88mm 대공포 부대가 있었습니다. 야, 저 뒤에 있는 대공포 저거 88mm 가지고 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저기 연합군 전차 한번 쏴봐. 이렇게 했어요. 쐈거든요. 쏘니까 쏘는 족족땡 뚜껑이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능했어요. 즉 독일군이 갖고 있었던 전설의 88mm 포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이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계속 써먹죠. 그렇죠. 그리고 부하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또 대부분의 독일군 기갑부대의 손실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항상 롬멜은 최소한의 손실로 거의 한 25% 정도로 하면서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롬멜은 직접 정찰기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사진 찍어요. 자기가 사진 찍은 다음에 나중에 놓고서 일로 가면 되겠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험을 정말 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롬멜 이쪽으로 안 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 길로 가는 그런 우회기동의 달인이었어요. 우회기동의 달인. 그리고 롬멜이 부하들하고 같이 부르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 그라이프라는 장갑차가 있었어요. 조그만 장갑차를 항상 맨 앞에 나가면서 기관총을 자기가 잡아요. 장갑차에 설치된 기관총 자기가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가 쏘기도 해요. 그때 롬멜이 이런 얘기 합니다. 기갑부대의 전황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항상 지휘관이 맨 앞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 진두지휘. 애들이 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맛이 가죠. 그러면 충성이지. 잠깐만 이미 끝났어 게임. 아니 근데 잠깐만요. 패튼이 자꾸 이렇게 롬멜을 넘어와요. 막 우회를 뭐 한다. 그거 왜 자꾸 넘어옵니까? 가만 계세요. 아직 좀 남았어. 아니 패튼도 지금 왜 자꾸 넘어가요? 벌써부터.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요, 문제가? 뭡니까? 부하들이 너무 피곤해. 부하들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싫어. 예. 아, 그런 건 싫어. 근데 이거는 제가 반박을 못합니다. 롬멜이 받고 있는 가장 최악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이해 못하지. 그건 못하죠. 그래서 부하들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롬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난 사실 롬멜 편이지만 평가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갑사단 사단장으로선 남을 할 게 없다. 하지만 원수로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이런 거에서는 적합한 지휘관이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저도 그거에 한 표.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롬멜이 칭송되는지가 뭔지 알아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걸프전 당시에 예? 사우디 테러리즘에서 미군 막사를 방문합니다. 장교 막사에 롬멜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얘는 너네하고 2차 대전 때 싸운 애 아니냐? 왜 패튼이 붙어있어야지 왜 롬멜이 붙어있냐? 아, 저게 사진이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너 이 사람 알고 하는 얘기니? 이렇게 되물어요. 그만큼 뭐냐 롬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 난 여기서 끝났어. 요건 크다. 아, 자 이거 이겨봐. 아무리 적이라도 난 저분이 좋다. 아, 잠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저기 누군가의 사진을 걸었는데 내가 전현무의 사진을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만큼 대단하다 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심을 바쳐서라도 롬멜은 대단한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 스토리 봤을 때 롬멜이 진짜 맞아요. 우리가 느끼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은 진짜 현실입니다.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 그렇다면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게 다 맞는 게 더 영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 패튼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패튼을 조금 이게 비하하는 입장에서는 패튼이 실전에서 별로 보여준 게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군이잖아요. 예. 미군은 엄청난 물량과 화력과 기동력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야, 그거 주면 나도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군에 있는 패튼급의 지휘관 중에서 패튼처럼 싸운 사람이 없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패튼은 정말 독하고 특출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치. 근데 묘하게 패튼하고 에르빈 롬멜하고 네. 조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둘 다 최고 지휘관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요? 아, 위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특히 패튼은 뭐냐면 네.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요. 개인적인 욕망 좋게 표현하면은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그러니까 아까 승리에 대한 욕망인데 네. 그게 나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돼야 되고 나한테 모든 영광이 집중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솔직히 멋진 모습 보여준 게 뭐냐면 패션이었어요. 패션은 멋있어요? 그 당연한 게 뭐냐면 패턴은 뭡니까? 군단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군사령관이잖아요. 아니 군단장 잘 보세요. 그 병사들을 일일이 한 명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커버해주겠어요? 그래서 안 하죠. 그러면 원래 병사들은 멀리서 어때 저 사람을 멋있게 우러러 봐야지. 우러러 멀 맞춰서 보는데 쭈르르 하고 가는 것보다는 엄청 내 지휘관이 멋져. 그러면 우리 부대가 멋진 거야 이게. 아, 그치. 그럴 수 있다. 저도 그건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패턴의 부대구나라는 거는 자부심과 사기가 엄청났던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건요, 신 교수님. 패튼의 업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잘 못 들었어요. 정말 롬멜만큼의 굉장한 큰 업적을 이룬 전투들, 굵직굵직한 게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걸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받아쳐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실리아 상륙을 해서 네. 그 도시를 들어갈 때 영국군하고 미군하고 경쟁을 하는데 미군에게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미군의 선봉에는 패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튼이 거의 뭐 이거는 한 3일 정도 안 걸려가지고 160km 넘는 거리를 이거 완전히 영국군이 허리를 찔린 거예요. 이 정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3일 만에 160km. 네. 엄청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점령을 했고 그걸 지키고 있었던 이탈리아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황에 빠졌죠. 대부분이 그냥 항복해버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 상대가 독일군이 아니라 이탈리아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패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체 투입되진 않았어요. 네, 안 했죠. 패튼은 근데 이제 독일군이 봤을 때 상륙하기 오기 좋은 지점이 이제 바드깔레라고 깔레입니다. 네.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연합군 입장에서는 노르망디를 상륙하기 위해서는 깔레로 올 것처럼 계속 뭔가 페인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인트를 누가 했느냐? 바로 패튼이 했습니다. 패튼의 가상 집단군 같은 걸 만들어요. 픽셔널한 가상으로. 패튼이 그래도 미국에서 연합군에서 가장 뛰어나고 무서운 놈인 장군인데 깔레로 올 수 있는 군대를 지휘한다. 그럼 상대방에게 공포감. 엄청난 공포가 준 거죠. 예.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그 이름값만으로도 명성만으로도 독일군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제일 좋은 전쟁이 그거잖아요. 직접 치르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교두보를 확보하고 뚫고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패튼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패튼이 이때 2주 만에 400km 정도를 진격해가지고 완전 프랑스를 휘저어버립니다. 엄청 빨랐구나. 독일군의 허를 또 찔러버리니까 독일군이 또 방어선이 완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벌치 전투에서도 미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을 누가 하냐면 패튼이 들어오는데 패튼은 원래 다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마치 그 독일군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위기에 빠진 미군을 구출을 하고 그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서부전선에서 미군의 연합군의 승기를 굳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또 패튼이 하게 되죠. 근데 평가는 있어요. 그때 네. 당시에 평가가 뭐냐면 이건 패튼만 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있었어요. 오,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난. 근데 둘은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패튼을 막 만나고 싶어 했는데 패튼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만나고 막 싶어 했는데 네. 하필 그때 롬멜 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병에 걸렸고 신장병도 있었고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때 또 이거 지키고 있던 사람이 롬멜이었어요. 롬멜이었어요. 오. 롬멜이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요양을 떠나게 됐고 결국 나중에 롬멜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끝내 패튼하고 상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거를 가정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롬멜의 전성기, 패튼의 전성기, 최고일 때에 같은 조건, 비등한 상황에서 둘이 맞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건 너무 누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만약에 한다면. 이제 작전 패턴을 보면 이게 있거든요. 항상 롬멜은 재기발랄하고 기상천외예요. 작전이. 근데 패튼 작전은 그렇게 기상천외하진 않잖아요. 패튼은 기세를 살리죠. 예, 기세를 살려. 네, 정면을 확 들어가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나오면서 충격을 심어주는 역할. 패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싸워 그러면 패튼이 이겼을 수 있지만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언제 싸울지 정하지 않았다면 기상천외한 롬멜의 작전에 의해서 패튼이 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이제 기상천외한 거는 달리 말하면 위험 부담이 커요 또. 그래,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있죠. 뭐요? 일단은 롬멜은 비행기부터 타고 그러면 이제 바로 쏴버리는 거죠. 패튼. 그걸 알고 이 녀석 보라 하고. 승리를 할 때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면 롬멜 쪽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적당한 승리를 할 수 있다? 확률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패튼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지휘관이 더 좋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더 많은 성과를 냈냐 뭐 이런 거는 사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근데 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가는 사람, 그냥 심적으로 마음에 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믿고 따를 사람은 롬멜이 아니라 패튼입니다. 아, 의외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승자는 전 겁니까? 승자는 패튼입니다. 저는 패튼과 함께 하겠습니다. 패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나는 아까 전현무 씨 얘기했을 때 네. 아,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쪽을 택해왔구나. 전현무가 저를 울리진 않아요. 그 정도로 울리진 않아서 롬멜이라고 패튼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 아니, 근데 전쟁으로 따졌을 때는 패튼인 것 같다는 순간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밀리터리의 썰점, 밀점. 오늘도 뭐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두 분의 토론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야, 장난해, 롬멜이지, 패튼이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AI라는 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AI가 뭘까요? 인간처럼 사고하는 기계입니다. 인간처럼 사고하는 기계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 봤을 때 AI가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AI라고 하죠. 저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생이자 또 대학교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슈중이라고 합니다. 그 단복이 너무 멋있어서 단복을 입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근데 ROTC 가보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버티면서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이 또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질문이고요. 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머신러닝은 기기가 직접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국방경찰 AI 계열 진학 및 제복 적용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년장 수여, 차장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서는 1학년대 대형으로 이동하셔서 학년장을 수여하신 후 박수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직업전문학교에서 지도교수로 활동 중이고요. 학생들한테 군사학, 그리고 지적능력평가, 한국사, 군 리더십 이렇게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3사관학교나 경찰, 또 부사관, 군무원에 합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격해서 고맙다고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는 말 듣는 게 제일 행복하죠. 스페셜 데이 자체가 GP랑 GOP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작전 수행 부대여서 조금 협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2,000명, 3,000명은 헐 넘을 거예요. 식량 자체가 GP가 그 많은 양의 뷔페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화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민간 조리원들이랑 같이 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한 번 더 데우고 뭐 그런 되게 과정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은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스쳐가는 군대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되게 행복했죠. 되게 좋았던 점은 북한군을 바라보면서 또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소에서 이렇게 만원경을 하면 북한군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노래도 살짝 틀어놓고 이제 북한군들 앞에서 맛있는 거를 막 먹으면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이러면서 막 일부러 좀 더 맛있게 먹지 않았느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GP랑 GOP에 올라가면서 음식 싣고 가고 있는데 그 GP가 이렇게 산등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는데 되게 좀 길이 외져요. 그래서 차가 막 전복되는 사고도 되게 많거든요. 한 번 이렇게 딱 쓰러질 뻔했어요, 그 차가. 그럼 무조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핸들을 틀어야 된다. 북쪽으로 가면 시체를 못 찾으니까 이 남쪽으로 이런 농담을 했으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GP, GOP에서 시작된 그 스페셜 데이가 22사단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다 같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소통 공감 시간을 가졌지 않나, 좀 좋은 추억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대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치장물자라고 해서 군대에서 전쟁 났을 때 물품 같은 것들을 다 재고화해서 관리를 해요. 거기서 이제 대대장님께서 그때는 소대원이 없었으니까 소대장이 저 혼자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치장물자를 박스에 제가 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163정 정도 됐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1163정에 되게 종류 수가 많았어요. 프로덕트 수가 되게 많아서 그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해가지고 보고하니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대대장님.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제가 보급장교였잖아요. 그 전투복에 대해서 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단추 여기 있거든요. 단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모르는 군인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팔이나 아니면 부상당했을 때 여기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여기 안에 단추가 있습니다. 그냥 보급장교니까 아는 거예요. 군대 컨텐츠를 찍고 싶어서 이제 네모반 느낌으로 이 스튜디오 물품들은 사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실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물품들을 사거나 팔거나 중고나라에 올리거나 이러면 처벌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규를 준수해서 촬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규 내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정 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카메라 보고 자 레디 큐.
자, 지금부터 군대 보직 정할 거다. 69번. 너 어디 좋아요, 나왔다고?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네, 여군 중에서 혼자 기획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군대에 대해서 쓰는 사람 저밖에 없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죠. 남배야, 너무 고생했어. 얼른 자. 떠서 이거 오더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싹다 말입니까? 애들 정신교육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 사실 이게 군대가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한테는 한 번쯤 지나가는 인생의 이야기고 또 여성분들한테는 되게 프라이드 높은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재밌는 얘기나 코미디 같은 게 만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조금 더 피식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근무 피로도를 좀 낮춰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 만들기 시작했죠. 저의 목표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교수도 열심히 하면서 알맹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밀당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가 시가 없는 허전함이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떡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입니까? 너무 죽자 살자 안 달라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세상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럼요. 조금 좀 큰 시야를 가지고 가끔은 여유롭게 좀 너그럽게 허용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 롬멜이셨나 봐요. 하여튼 조금은 롬멜을 조금 더 좋아하신 게 있으셨나 보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미로 좀 느껴주시죠. 네,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신 교수님 얘기 100% 공감하고요. 그럼요. 전국의 롬멜 팬들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아니, 아까 신 교수님 계속 뭐 또라이도 용인하라고 그러셨는데 뭐 신 교수님 용인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밀당백도 용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